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오늘은 연금 개혁 관련 업데이트된 뉴스가 있어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래 세대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세대 간 국민연금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취지의 국책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월 22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KDI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새로운 연금의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낸 보험료와 해당 기금의 운용 수익만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면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분리해 지금과 같이 기대 수익비 1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금 부족분에 대해선 일반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대 수익비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운용 수익 대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금액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할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2046년부터 13년간 GDP의 1에서 2% 수준을 재정적으로 부담한 뒤 점차 낮아져 2080년 이후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609조 원, 즉 GDP의 26.9%의 재정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DI는 신연금을 도입할 경우 현재 60대인 1960년생의 기대 수익비는 이를 상회하고 50세인 1974년생의 기대 수익비는 1.5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06년생 이후 세대의 기대 수익비는 1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DI의 1988년 1월에 시작된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도입 초기 소득 대체율은 70%로 설정했지만 보험료는 소득의 3.0%만 부과해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 정부들이 민심 자극을 우려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골든타임 시기를 몇 차례 놓친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점차 낮추는 동시에 보험료율은 9%로 높여왔지만 기금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적립기금은 2039년 1972조 원까지 늘어난 뒤 점차 감소해 2054년엔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KDI는 일각에선 보험료율을 높여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자는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그대로인 만큼 미래 세대로선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이 적다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추가로 이번 연금개혁 의제에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시기 및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년 11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이 봐야 한다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10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 완화에는 도움이 됐지만 65세가 되어 새롭게 노인이 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자도 많아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소득 인정액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14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부동산과 금융자산,
국민연금, 소득 등으로 산출한 선정 기준액이 87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13만 원으로 10년 만에 144.8% 늘었습니다. 올해는 부부 기준 금융자산이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서울 핵심 입지 대장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소득 인정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고급 자동차 중 배기량 기준도 폐지돼 3천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기초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매년 오릅니다. 기초연금액이 오르면서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지난해 9월 펴낸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년 미만 가입자들의 평균 수급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격차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이 현재와 같이 지속 상승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33%에 달했습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재정이 부담 수준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 70%를 유지하면 정부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기준 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 등으로 대상자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예산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 기준 금액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 국책연구소에서 변경 방향성이 조만간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 노인 복지 및 기본소득의 차원에서의 광의한 지원에 대한 의견이 얼마나 나올지가 변수입니다.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공표된 만큼 여론조사 시 여러 어르신분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연금개혁 관련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로 나눠 운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세대를 위한 새로운 연금인 신연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보험료와 수익을 보장합니다. 현재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연금 도입으로 재정적 부담을 2046년부터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세대의 기대 수익비는 변동하게 되며 이로써 기존 국민연금 제도의 한계와 미래 세대의 형평성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담져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고려하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통해 더 선별적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